안녕하세요. 오늘 또 다시 현빈 손예진의 열애설이 또 터지고 말았네요. 이번에는 현빈 손예진 미국에서 마트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현빈 손예진 미국 사진으로 찍혔답니다. 한 네티즌이 목격담을 올렸어요. 현빈 손예진 마트 사진에서 현빈은 카트를 끌고 손예진은 물건을 고르고 옆에 서 있기도 했고요. 1월 21일자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현빈과 손예진이 외국 마트를 손을 잡을 쇼핑하는 모습입니다. 편안한 차림에 얼굴을 가리고 장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빈 측은 아무 말이 없고 손예진 소속사는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10일에 열애설이 돌았을 당시 동반 여행설을 부인했죠. 손예진은 혼자 여행 중이고 현빈은 드라마 촬영을 위해 스케줄상 입국했다. 여행을 겸해 미국을 갔다고 밝혔는데요. 손예진은 평소 혼자도 여행을 즐기는 성격으로 일정이 없어 미국으로 혼자 여행을 갔다는 것이죠. 지난 10일 미국 동반 여행설이 돌아 현빈과 손예진이 함께 미국 여행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손예진은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해당 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해명했어요. 두 사람은 현빈 손예진 나이 37살 동갑으로 협상을 통해 인연을 맺었답니다. 배우 현빈과 손예진 열애, 현빈 손예진 미국 목격담이 현빈 손예진 목격담. 또 나오자 손예진 인스타그램에 있는 현빈 모습이 화제라고 하네요. 지난 9월 개봉한 영화 현빈 손예진 협상으로 만난 두 사람이 작품 홍보를 하며 찍은 사진과 짧은 영상들이 손예진은 무대 인사는 물론 추석 인사를 전하는 모든 게시물에 현빈과 함께였어요. 25일 현빈의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나이도 같고 훈훈한 커플로 응원하는 누리꾼들이 많았어요. 차라리 두 사람이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엄청 많은데요. 누리꾼들 반응을 보자면 축하합니다. 좋은 일인데 뭐하러 숨기나요? 나이도 많은데 그냥 사귀세요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사생활 침해다. 본인도 모르는 사진을 저런 식으로 촬영하다니 파파라치와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손예진은 그동안 열애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듯합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열애설이 나자 진짜로 사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상 인터뷰에서 현빈은 손예진과 동갑이지만 아직 존댓말을 쓰는 사이다. 제가 말을 잘 못 놓아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영화 출연을 결정하고 손예진과 따로 만나 우리끼리 시나리오 리딩을 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예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웃음이 훨씬 많은 사람으로 밝은 작품에서 같이 연기하고 싶다고 했다. 로맨스나 멜로에서 안 만난 게 아쉽긴 하다고 했어요. 손예진은 현빈을 보고 같이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 배우였고 상대 배우이자 동료 배우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꼭 다시 만나 같이 연기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동갑내기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열애설에 휩싸인 가운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의 열애를 확신하는 누리꾼의 증거가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다. 미국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부터 영화 협상 무대 인사, 당시 달콤한 분위기를 풍겼다는 후기까지 다양하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이 글에는 현빈과 손예진, 그리고 손예진의 부모가 함께 골프를 친 뒤 삼계탕 전문점에서 다정한 분위기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누리꾼도 현빈과 손예진이 LA에 있다며 두 사람이 함께 있음을 알리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글이 화제를 모으자 누리꾼들은 영화 협상 개봉 당시 무대 인사를 다니며 다정한 분위기를 풍겼던 손예진 현빈을 언급하며 동료보다 더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더라. 굉장히 친근하게 서로를 바라봤다고 말을 보태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열애설과 관련해 양측 소속사는 동반 여행설을 즉각 부인했다. 손예진 소속사 MS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0일 더 팩트와 통화에서 손예진이 홀로 여행 중이라며 원래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예진 부모님은 현재 국내에 있는 상황이다. 손예진과 현빈이 미국에서 손예진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빈 소속사 바스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또한 이날 더 팩트와 통화에서 현빈이 개인 업무상 해외에 있다. 하지만 손예진과 동반 여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일축했다. 정혁의 집은 보일보에서 수색하며 난리가 나 있어요. 조철강에게 세리를 찾아 고문하겠다는 말을 들은 정혁은 조철강을 공격하고 체포됩니다.
위정혁 배우의 출신을 소문내는 중대원 4인방. 정혁은 소문을 내서 방법을 찾으려는 거였죠. 소문을 들은 대좌 아내는 대좌에게 이를 말하며 바가지 긁고 대좌는 힘을 써서 위정혁을 풀어주게 합니다. 크크 대좌는 형부터 찾았어야지 하고 정혁에게 친한 척하죠. 정혁은 대좌에게 차를 빌려 달려갑니다. 세리와 정혁 부모 정혁의 방과의 만남. 세리를 끌고 나와 차를 주는 정혁 아버지. 서단의 아빠라 확신하고 말하는 세리 모습 웃겼죠. 정혁 아빠는 위정혁에게 접근한 목적을 묻습니다. 세리는 자신은 선량한 시민이고 사고가 난 것이라 합니다. 정혁의 잘못이냐 물으니 세리는 정혁을 감싸죠. 그리고 자신 혼자 좋아한 거라고 둘러대고요. 또 세리는 무사 비환 도와달라 부탁하지만 듣지도 않는 정혁 아빠. 정혁 아빠는 윤세리의 남조선 사망 신고 신문을 봅니다. 당장 죽이겠다는 부하의 말에 두고 보자 하는 정혁 아빠. 대화를 듣고 있던 정혁 엄마가 세리 방에 찾아옵니다. 세리는 정혁이 잘 있는지 묻고 그 모습에 정혁 엄마는 세리를 한 방으로 데려갑니다. 세리는 책장에 책들을 보면서 정혁의 방이란 걸 눈치채죠. 정혁이 어렸을 적 사진과 그림 일기를 보는 세리.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단 걸 알게 되죠. 정혁은 내일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 거요 말하죠. 그런데 조철강은 정혁이 서재골로 간 걸로 세리의 위치를 눈치채고 군사부장에게 지금 치자고 합니다. 군들이 총정치국장의 집을 수색합니다. 이때 위기가 올까 했는데 조철강과 군사부장이 물먹었죠. 알고 보니 정혁이 대좌에게 부탁한 것은 전초선 긴급교방에 자기 중대원들을 포함시켜달란 거였죠. 세리와 전초선으로 들어가려 한 거였고요. 중대원 4인방이 거기는 완전한 우리 구역이라며 정혁의 의도를 알아채는 장면에서 의미가 더 이해갔습니다. 비무장지대로 향하는 군사들. 세리도 함께 갑니다. 북측 비무장지대에서 보이는 북한산. 은동이는 가까운데 이제 못 만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긴급교방 뜻 추측 교방훈련 특수부대가 특정 장소에 방문해서 배우는 훈련일까요? 그럼 긴급교방 긴급하게 특수부대 근무지로 가서 교방훈련하는 것. 아니면 교방의 뜻은 전방의 방, 독다의 방, 방비하다 방. 아마도 교방 교체해서 방비한다는 말인가봐요. 그래서 긴급하게 중대를 교체해서 위정혁 내 중대가 군사분계선에 방비하러 갔나봐요. 송재정 작가의 시도는 정말 훌륭했다고 본다. 2년 후에 남자에서 타임슬립을 다루었는데 기맥히게 달달하게 만들어서 그 드라마에 완전히 퐁당 빠졌었다. 물론 배우들의 케미가 달달하여 몰입도도 최고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두 배우들의 뒷이야기는 한동안 예쁘게 이어졌고 라인 또한 타임슬립물이었는데 무척이나 흥미로운 시도였다. 귀여운 미소의 소설 표절이다 말도 있었지만 타임슬립물은 어느 정도 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당한 편이라고 보았다. 남주의 활약이 돋보였고 여주인공 역시 궁합이 참 좋았다. W에서부터의 시도는 조금 달랐다. 웹툰을 소재로 하여 펼쳐진 이야기는 무척 신선했고 판타지가 꽤나 흥미로웠다. 물론 타임슬립이야 이전에 많은 영화나 소설, 만화에서 사용되었기에 적절한 규칙 같은 것을 예상하였지만 W는 정말 예측 불가한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드라마가 절반 정도는 예측 가능, 절반 정도는 불가능해야 재미있는데 너무나 예측 불가해서 스토리를 따라가기에 조금 피곤했달까? 탄탄한 주연의 김희성과 이시연의 명연기가 아니었더라면 드라마가 그 정도까지 가기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 정도면 새로운 시도다웠다. 그런데 이번 드라마에선 증강현실 게임을 소재로 했다. W야 웹툰광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을 법하지만 이 드라마는 게임광이 아니곤 도저히 쓸 수 없는 드라마이다. 나도 한때 그러고 보니 20년쯤 되었다. 내가 스타트를 시작했던 게 게임을 안 했다면 이걸 재미있게 봤을까? 그리고 증강현실에 관심이 없었다면 재미있게 봤을까? 현빈이 아니라면 재미있게 봤을까? 끝나고 나니 내가 왜 이 드라마를 열심히도 봤는지 돌아보게 된다. 결말이 그렇게 실망스럽다기보단 이제까지 쌓인 실망들이 누적되었는데 그게 다 해결되지 않아 속상할 뿐. 아람브라에 뭐가 그리 속상한가? 나는 이 드라마의 시도가 무척 좋았다고 본다. 지금 송재정 작가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증강현실 게임 개발이 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시도를 한 것도 대단한 시도라 본다. 증강현실 게임이 어디까지 재미있고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망상과
환각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자본에 의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는지도 볼 수 있었다. 물론 주제와는 거리가 멀지만 꽤 잘 소개해 주었다고 본다. 또한 현빈의 연기는 말해 뭐해. 드라마가 죽어갈 때마다 심폐소생을 해주었다. 현빈이 수십 번 고통스럽게 죽어가며 싸울 때 수십 번 같이 고통스러웠던 건 걔 현빈이라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었으랴. 안녕하세요. 오늘 또 다시